오늘장 클린업 최승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장이 어렵습니다. 모멘텀을 봐야죠. 예. 어떤 걸 선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도약을 위한 움츠림 이렇게 모멘텀을 잡았는데요. 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잡았다가는 출렁거림 때문에 장중 고가 저가가 하루에도 10%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좋은 종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종목을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하에 네. 그런 모멘텀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참 쉬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뭐 도약을 위한 움츠림도 참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는 싶지만 진짜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투자자 여러분들 좀 도움을 받아볼까요? 어떻게 이 모멘텀 접근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큰 폭 상승 이후에 숨 고르며 매물을 소화 중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장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산 가치,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현재 갖고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 것이냐라는 네. 부분을 봤을 때 다른 기업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타의 업종 또는 동일 업종 내에서 괜찮은 더 우월한 종목들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매력적인 주가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사업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주가의 단기적인 요소 이외에는 어떤 성장을 통한 주가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가장 1순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순이익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 그런 종목은 실적에서 어떤 특징이 나오나요? 실적에서요. 네. 분기마다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고요. 보통 제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연간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50%씩 늘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한 10%에서 20%가 늘어나더라도 네. 사업 구조라든지 어떤 성장의 모멘텀, 마진의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종목들만 선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최우선으로 하실 텐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가서 매력적인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있는 앞으로도 성장하는 어떤 유망한 산업 쪽에 있는 종목, 뭐가 있을지 최승현 전문가 세 가지 종목 트리오로 구성해 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효성 OMB, 그리고 두 번째 사조회표, 그리고 세 번째 C큐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 효성 OMB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 1위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근래 한살림이라든지 뭐 초록마을 네. 이런 회사들이 있죠. 네네. 대리점들 많이 있는데 이용해보신 그렇죠? 분들도 많이 계실 대부분 거예요. 친환경 네.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섭취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성 OMB의 영업 이런 부분들은 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그 마크가 있는 뭐 식품이나 제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유기질 비료를 쓴 게 유기농 그렇죠. 제품이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도표 준비하셨나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2012년, 13년, 14년도로 가면서 정부의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농민들 입장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점점 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유기질 비료는 있으니까 그렇죠. 비싸게 팔 수 가격.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증가했고요. 매년 매출액도 20%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이 종목 기사에 좀 잠깐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봄에 바로 뭐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었거든요. 예. 주가 보니까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성장주로 지금 시장에서 추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조 해표는 어떻습니까? 예, 두 번째는 사조 네. 해표인데요. 우리 해표 식용유 아시죠? 네. 브랜드 측면에서 식용유 측면에서 우리나라 점유율, 브랜드 점유율 1위인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브랜드 1위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좀 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떤 식용유 이외의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지 못하면서 전년도에는 적자까지 나게 됐어요. 그런데 올해 1,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진행해서 1, 4분기, 2, 4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순이익이 한 120억 정도 낸 상황이고요. 3분기, 4분기도 지금 원자재, 그러니까 원재료의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콩이라든지 옥수수를 네. 수입해서 식용유 원료로 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료 측면에서는 대두박이라고 해서 껍질 있죠. 콩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사료를 만드는데 원재료의 가격이 지금 3, 4분기, 2, 4분기, 3, 4분기의 한 3, 4개월 만에도 지금 한 20% 이상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네. 환율도 지금 2, 4분기에 비해서 3, 4분기가 더 나았다고요. 그러면 3, 4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1, 2분기에 비해서. 그래서 네.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것이고 다만 이제 내년까지 이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네네. 내년은 사실 이 환율의 민감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 세계의 현황에서 농산물 가격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내년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3분기 정도까지는 명확한데 네. 4분기로 지나면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큐브인데요. 이 종목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소형주죠. 이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중국과 연관돼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주 쪽도 100%가 넘게 오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합성진주 광택안료 생산, 화장품이나 자동차, 생활용품, 사용처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펄 있죠. 화장품의 펄. 네.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반짝반짝하는 펄 도료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합니다. 여성분들 많이 좀 좋아하실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이 색감에 기업 대해서. 자체의 네. 수익성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화장품 쪽의 마진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마진이 10%의 영업이익 정도가 나온다면 네. 화장품 쪽은 70%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쪽에 점점 많이 어떤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도 한 50%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이겠는데요. 네. 지금 신규 수요처에 보시면 기존에는 색조 파우더 정도만 들어갔는데 요즘에 뭐 비비크림이라든지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뭐 샴푸, 치약 뭐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 될까요? 일단 뭐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C큐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다른 종목들은 그 이전에도 좀 다뤘던 적이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매년 10%에서 20%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C큐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산업 자체가 이렇게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택펄 이 시장 자체가 네.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독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수한 환경이 있네요. 그래서 예. 합성 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하고 일본의 NKK라는 두 개의 회사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예. 그래서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머크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합성 펄 시장으로 들어왔는데요. 결국엔 시장이 좀 확대되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입장벽 자체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시장의 마진이 상당히 크게 확보가 돼서 결국에는 화장품 쪽으로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보겠습니다. C큐브,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증권사에서도 지난달에도 뭐, 리포트가 좀 보이더라고요. C큐브.
그러면은 좀 신선한 시세가 가능할지 좀 평가를 해주시면서 전략 일단 세워주시죠. C큐브 같은 예. 경우에는 소형주다 보니까 그런 보고서에 많이 민감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것이고요. 네. 또 이 부분에서의 반등도 보고서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변동성이 예. 큰데요. 그런데 보고서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10월 23일 날 신주 인수권부 사채 70만 주가 등록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량 부담이 예. 있겠네요. 그래서 10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격이 네. 6,500원에서 한 7,000원. 중간 가격으로 보면 6,5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 이후에는 목표가는 이 기업을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면 네. 기본적으로 10,000원의 주가는 와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아무리 못 예, 가도. 네. 아무리 못 가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만약에 6,500원 정도의 매수가 되신다면 50%의 수익은 오래지 않은 기간에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장대 양봉이 크게 섰던 수요의 공급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면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되면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6,000원 정도를 손절매로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약을 위한 움츠림을 하고 있는 진짜 종목 찾는 게 참 지금 시장의 숙제인데요. C큐브라는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전략 참고하시고요. 집중 골든타임 2부 이어집니다.